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유리함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제가 약간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 배우는 순서대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유리함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a야. 이걸 우리는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기본형. 우리가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풀이에요. 무슨 방정식을 배웠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방정식 어떻게 풀어? 풀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예요. 1차 함수를 배웠다? 그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를 배웠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유리함수를 배웠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유리함수를 배웠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칭 쌍곡선이라고 저는 항상 부릅니다. 무슨 쌍곡선? 일단 쌍곡선이니까 곡선이 한 개 나온다는 걸까? 두 개 나온다는 걸까? 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냥 곡선이 두 개 나오는 게 아니고 뭐를 이루고 있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곡선, 한 쌍의 곡선, 두 개의 곡선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유리함수에서 바로 x의 분자 a입니다. a. a의 뭐하고 뭐에 따라서 부호하고 a의 뭐에 따라서 절대값에 따라서 이거의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야. 먼저 a가 양수일 때는요.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뭐일 때는요. 음수일 때는요. 2사분면하고 몇 사분면의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낯설지가 않아요. 언제 이런 거 본 거 같아? 어디서 배웠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이거 뭐네? 반비례야. 맞아. 유리함수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야. 반비례. 오케이? 그러면 A의 부호 양수, 음수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는 거고 A의 절대값이 더해질수록 커질수록 이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A가 지금 이게 y는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x분의 4 점점 멀어지고요.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3 점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함수니까 정의역하고 치역 한번 구해보자. 정의역이라는 건 누구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x 자리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못 집어넣는 게 있을까? 못 집어넣는 게 있어. 딱 몇 개 있다? 한 개 못 집어넣어. x에 뭐는 못 집어넣을까? 0은 못 집어넣어. x에 0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가 돼버리지? 0이 돼버리잖아. 따라서 x는 뭐가 아닌 모든 실수?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셔야 돼. 또 y의 범위를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부르지? y와 y도 마찬가지로 뭐는 될 수 없을까? 0은 될 수 없어요. 뭐가 될 수 없다고? 왜 0이 못 되냐면 어떤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a가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그건 유리함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y도 뭐는 될 수 없다? 0은 될 수 없다. 그걸 조금 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바로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무슨 선이요? 한자로 점이 점점점 그런 뜻이야.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할 때 점이고요. 근이라는 건 가까울 근이야. 가까울 근. 그럼 점근선 무슨 말이냐?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이 유리함수를 따라가다 보면요. 점점점 어느 선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져요. 만나지는 않아. 얘를 따라가다 보면요. 무슨 축에 가까워져요? Y축에 가까워져요. 만나지는 않아. 그럼 점근선은 바로 X축하고 Y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 Y는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유리함수는 제가 그냥 쌍곡선이 아니라 무슨 쌍곡선이라 그랬어? 이 유리함수는 완벽한 대칭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누구의 대칭이 되는 것 같아요? 원점 대칭이에요. 뭐의 대칭이라고? 원점에 대하여 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그럼 선대칭은 될까 안 될까? 선대칭 돼요. 누구에 대해서냐? 누구에 대해서? y는 이렇게 적으면 완벽하게 막 포개어집니다. 또 있을까 없을까? 또 있을까 없을까? 대칭성. 원점의 점대칭이고 y는 x의 선대칭이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누구? 그거에도 점이 완벽하게 포개어집니다. 그 다음과 같이 한 개의 점과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뭐를 띠고 있다? 대칭성을 띠고 있다. 이것만 하면은 참 쉬울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요 이 유리함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얘를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걸 주식한 말로 무슨 이동이라고 하냐면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뀔까? y는 x-p분의 a 더하기 뭐가 될까? q. 그럼 우리 평행이동 시간에 배웠지만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만 바뀌는 거야? 위치만 움직여주는 거야. 상하 좌우로. 그렇기 때문에 대칭상곡선 그대로 대칭상곡선이고요. A의 부호에 따라 그대로 위치 결정돼요. 절대값 똑같이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질까요? 정의역과 치역이 달라져요. 생각해봐. 아까는 0,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이제는 평행이동하니까 x는 뭐가 점근선이 되고 p가 되겠죠. x는 0을 x축으로 p만큼 데려가니까 x는 0이 p가 점근선이 되고 y는 뭐가 될까? y는 q가 점근선이 되겠지. 그럼 a가 양수라면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a가 음수라면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 그려질 거야. 그럼 아까는 정의역이 뭐가 아닌 모든 실수였는데 0이 아닌 모든 실수였는데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뭐라고 쓰면 될까? 뭐가 아닌 p가 아닌 무슨 실수다? 모든 실수로 바뀐다. 치역도 어떻게 바뀔까? 뭐가 아닌? 그렇지.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점근선도 바뀐다고요. 아까는 x는 0, y는 0이었는데 이제는 점근선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x는 얼마? p, y는 얼마? q.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준형의 그래프를 보면은 바로 점근선이 x는 p고 y는 q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대칭성 따질 때 뭐의 대칭이었죠? 원점의 대칭이었는데 이제는 얘가 움직였기 때문에 원점의 대칭이 아니야. 뭐의 대칭일까? p, q의 대칭이야. 이 pq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x는 p라는 점근선과 y는 q라는 점근선의 교점이 p, q고 또 있죠. 이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 플러스 1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무슨 대칭? 선대칭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유리함수를 툭 던져주고 3,5의 대칭이다.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그 3,5가 뭐 알려주는 힌트야? 점근선 알려주는 힌트인 거야. 3,5의 대칭은 x는 3, y는 5가 점근선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 바로 캐치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면 너희들이 잘 풀리는데 얘를 안 내. 왜냐면 표준형은 너무 예뻐 모양이. 너네들이 보자마자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 일반형이 나옵니다. 무슨 형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에서 많이 쓰는 모양이 바로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예쁘긴 하지만 얘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해요. 그래프 못 그려요. 왜 못 그리냐면 유리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 그랬어? 이 분자 A라 그랬지. 표준형 같은 경우도 분자가 얼마인지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를 가지고 뭐는 못 그린다?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다시 무슨 형으로 바꿔주기? 뭐하고 똑같니?
2차 함수하고 똑같지 않니? 2차 함수도 시험에는 맨날 무슨 모양으로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를 다시 무슨 제곱식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바꾸잖아. 그래야 꼭지점이 1,가 아래로 막 그렸잖아. 2차 함수랑 똑같다는 거야. 시험에는 무슨 형이 많이 나오지만 일반형이 많이 나오지만 그 모양 가지고 문제 풀기 조금 어려워. 걔를 다시 뭐로 바꾸는 연습?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그걸 제일 먼저 나랑 연습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얘를 꼭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무슨 선은 바로 찾을 수 있냐면 접는 선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모양 보고도 뭐를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거든. 그럼 분모 0으로 만들어주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c분의 d가 x의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럼 y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 x 개수분의 x 개수 c분의 a 요렇게 쓰는 게 점근선이야. 오케이? 하지만 이거 가지고 그래프는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려.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 말고 뭐도 알아야 되는데 a를 알아야 되고 분자를 알아야 돼. 애들 중에 선생님 여기도 a 나왔잖아요. 이 a랑 이 a는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얘 가지고 점근선은 찾을 수 있지만 뭐는 못 그린다? 그래프는 못 그린다. 꼭 기억해. 세 번째로 이 일반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함수야?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 배웠죠? 그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건 사실 있어 없어? 없어. 그냥 x랑 y 자리 뭐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예쁘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뭐하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 중에 유일하게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 게 바로 유리함수야. 미리 알려줄게. 역함수 x랑 y 자리 바꿔서 예쁘게 정리하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y는 이렇게 나와요. 분자의 x개수랑 분모의 누구를 상수함을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주면 그게 유리함수의 역함수 찾는 방법이야. 분자의 x개수랑 분모의 상수함 자리를 뭐 해준다? 바꿔준다. 그런 다음 부호까지 뭐 해준다? 그게 바로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개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하면 돼요.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무슨 형? 기본형. 이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 도는 게 무슨 형? 표준형. 우리가 제일 좋아해야 되는 모양이 바로 무슨 형이야? 표준형. 근데 시험에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무슨 형? 일반형. 일반형 가지고 그래프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려. 다시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표준형까지 안 바꾸더라도 뭐는 구할 수 있다? 점근선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됐나?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나랑 한 6, 7문제를 풀면은 유리함수는 끝나요. 그래서 유리함수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럼 유리함수 자체가 별로 안 어려우니까 뭘 가지고 시험 내는 줄 아니?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거랑 옛날 거를 합쳐가지고 시험 내요. 그리고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원이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거든? 근데 2차 방정식과 직선의 교점 찾는 문제 기억나? 어떻게 풀었더라? 둘이 같다라고 놓고 그 같다라고 놓는 행위가 바로 연립하는 거잖아. 그런 다음 걔네들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9점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1점 만나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 있었지? 그 문제가 또 나와. 뭐로 나오냐? 유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또 유리함수 가지고 합성해봐라 라는 문제가 또 나와. 또 유리함수에 무슨 문제가 나와? 유리함수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배웠던 거랑 짬뽕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은 오늘 우리 개념 수업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263쪽에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1번은 무슨 형으로 줬어요? 표준형으로 줬으니까 굉장히 쉽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일단 x축, y축 그리신 다음에 점근선 x는 얼마? 바로 나오네요. y는 얼마? 바로 나오네요. 김시우도 대답했으면 참 좋겠다. 현재는 봐준요. 장기로 일단 x 플러스면 그래요? 미안해 잘못 봤어요.
그럼 x 플러스 1이면 다시요. 점근선 x는 얼마?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 y는 얼마? 3. 이렇게 점근선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분자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몇 사분면 쪽하고 2사분면 쪽하고 몇 사분면 쪽에 4사분면 쪽에 그래프 그려주면 돼. 그럼 이거에 정의역을 한번 써봐라. 그럼 정의역은 누구의 범위를 쓰라는 거니까 x의 범위. x에 누구 빼고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치역 같은 경우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y바 y는 뭐가 아닌 모든 실수? 그렇죠. 3이 아닌 모든 실수. 마지막으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봐라. 그럼 x는 얼마고? 마이너스 1. y는 얼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이제 우리 연습해야 되는 건 2번이야. 아까 제가 말했죠? 시험에 1번처럼 표준형은 안 줘요. 무슨 형으로 준다? 일반형으로 준다. 자, 7번 보세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해 볼게.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유리식 공부할 때 특수 연탄 기억나요? 세 가지. 가분수는 대분수로, 분모에 곱셈이 있으면 부분분수로, 분모 분자에 분수가 있으면 번분수. 이틀 만에 다 까먹으셨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가분수 모양이야. 무슨 분수? 그럼 얘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냐면 분자의 x계수가 얼마죠? 2죠. 그럼 2로 묶어내고 분모랑 똑같이 쓰세요. 이렇게. 그럼 얘를 분배하면 2x 더하기 얼마가 나와? 근데 분자의 상수항 원래 얼마였잖아. 근데 지금 4가 돼버렸네? 그럼 여기서 뭐 빼주면 되는 거야? 3을 빼주면 다시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x 플러스 2분의 얼마? 마이너스 3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2면 약분하고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걸까 얘들아?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y는 얼마? 점근선은 반드시 점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분자가 뭐니까? 음수니까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에 그려지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바로 말해볼래요? 정의역, 뭐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뭐가 아닌 모든 실수? 2가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 잠깐 이거 한번 보고 갈까? 자, 그냥 이거 안 바꾸더라도 점근선 말해봐. x는 얼마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 맞죠? y의 점근선은 x계수는 x계수 1분의 2니까 y가 얼마? 2 똑같죠. 근데 이거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점근선은 알 수 있지만 그래프는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반드시 무슨 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알겠으시고요? 아유 내가 멍청했네요. 미안해요. 분자가 뭐니까? 양수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그려줘야 돼요. 가끔 늙으면 돼요. 넘겨서 264쪽에 8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8번에 보니까 유리함수 y는 뭐라고 써있어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y는 x분의 a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그럼 a, b, c 다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럼 여기 보니까 무슨 형이 나와 있으면 일반형을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 방금 전에 연습했던 거 한 번 더. 자, x에 대해서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마이너스를 묶은 다음에 분모랑 똑같이 쓰시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가 되려면 뭐 더해주면 되겠네? 3. 그러면 여기 뒤에 거 먼저 써주시면은 뭐분의 뭐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앞에 거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 빼기니까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그럼 비교하자. 얘는 y는 x분의 누구를? 3을. 그치?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평행이동해도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니까 a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것 같아요? 2만큼 이동한 것 같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것 같죠. 그럼 a는 얼마고? 3이고 b는 얼마고? 2고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구하시면 되겠죠.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문제. 유리함수 y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x-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요. 이거의 점의역이 x와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또는 1에서 2까지일 때 뭐를 한번 구해보세요? 치역. 그럼 점의역 치역이라는 말 대신에 좀 더 쉽게 바꾸면 누구의 범위 알려줄 테니까 x의 범위 알려줄 테니까 누구의 범위 구해보세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보자는 거야. 근데 일반형 가지고는 그래프 그려 못 그려? 그럼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주자? x-1분의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분자랑 분모랑 똑같이 써주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럼 x-1분의 2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 x축 y축 안 그릴게. 정근선만 그릴게. x는 1 y는 마이너스 2 분자가 양수니까 몇 사분면하고 1사분면하고 3사분면해. 근데 x가 어디서 어디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왼쪽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고 쭉 또 1부터 여기서 한번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럼 1은 여기고 2까지 대충 이렇게 쭉 이 노란색 부분이야. 노란색 부분에 무슨 좌표, 무슨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y범위. 그럼 일단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니까 x에 뭐 대입하면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3. 또 여기도 x에 2 집어넣으면 1분의 2 빼기 2는 얼마야? 0이지. 그럼 물어보자. 마이너스 3보다 뭐 하면 돼요? 작아지면 돼요. 0보다 뭐 해지면 돼요? 커지면 되는 거지. y가 하는 역할은 위아래니까 이 빗금친 부분의 위아래만 살펴보는 거야. 아, 마이너스 3보다 쭉 내려가면 되고 0보다 쭉 올라가면 되는구나. 그걸 집합으로 써주시면 y와 y는 마이너스 3보다 뭐해지거나 작거나 같다 또는 누구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지금 제가 세 문제 풀어드렸는데 이거 8번 빼고는 결론 뭐예요? 뭐를 그려봐야겠네. 그래? 왜요? 함수니까.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고? 풀이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다. 선생님 저 유리함수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는 잘 못 그리겠어요. 그 말은 유리함수 하나도 못한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뭘 그려서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하고 11번까지가 유리함수에 관한 얘기고 뒤에 12번, 13번이 유리함수랑 다른 거 짬뽕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에 보니까 1번 y는 뭐분의 뭐가? x 플러스 1분의 ax 마이너스 2가 뭐 컴마 뭐의 대칭이다? b 컴마 5의 대칭이다.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유리함수를 치면은 연관검색어가 뭐가 뜨냐? 대칭성이 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대칭성이야. 그럼 b, 5의 대칭이라는 게 바로 우리 뭐 알려주는 힌트예요? 점근선 알려주는 힌트라고요. 점근선이 x는 뭐가 나와야 되고 b가 나오고 y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b, 5의 대칭이라는 말 자체가 뭐 알려주는 거라고? 점근선. 그럼 우리 일반형 가지고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뭐는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점근선은 구할 수 있다 그랬어. 딴 생각하지 마. 그럼 여기서 바로 점근선 말해보자. x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1이요. y의 점근선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1분의 a니까 y는 a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얘네들 비교하니까 a가 얼마라는 거 바로 나오고 b는 얼마라는 거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2번 한번 가볼래? 2번에 보니까 유리함수 누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점을 안 주고 뭘 주냐면요 y는 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x 더하기 b에 뭐가 된다? 대칭. 아까 유리함수는 세 가지의 대칭이었잖아. 첫 번째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두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이거에 뭐가 되고 싶으면, 대칭이 되고 싶으면 이 직선 두 개가 반드시 뭐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돼.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점근선만 찾으시면 되겠네? x는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1이라고 쓰면 돼요. y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2라고 쓰면 돼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뭐 컴마 뭐라는 거 바로 쓸 수 있어? 1, 2. 그럼 얘도 1,2를 지나가고 얘도 1,2를 지나가겠죠. 그럼 1,2 집어넣으니까 a는 뭐라고 쓰면 되고 1,2라고 집어넣으니까 b는 뭐라고 쓰면 되나요? 3. a는 1, b는 3. 바로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 어때?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데 차마 쉽단 말은 못하겠죠. 양심상. 좀 이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유리함수는 쉬워요.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 y는 뭐라고 써있어요? x 플러스 c분의 모르는 문자 a, b, c 구하는 건가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줬냐면 그래프를 줬어요. 점근선을 보니까 x는 얼마예요? 그 다음 y는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보고 c하고 a는 바로 구하자. 이거 보고 말해봐. 10 보고 점근선 x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c. y는 뭐라고 써야 돼요? a. 그런데 점근선 보니까 x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y는 뭐 나와야 돼? 그럼 a하고 c는 끝났다. a가 얼마 나오고요? c는 얼마 나오면 된다. 두 번째, 그래프의 모습이 보니까요.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그래프를 자세히 눈 크게 뜨시면 무슨 절편을 줬어요? y절편을 준 것 같아요. y축하고 만나는 점에 뭐라고 써있어? 써있잖아. 그게 힌트였던 거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셔야 돼. 무슨 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요 함수의 누구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y절편이라는 건 무슨 축하고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야.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누구에다가?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0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x에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것이다? y절편 찾아볼까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분의 뭐만 남아요? c분의 b만 남아요. 근데 방금 전에 c가 얼마랬습니까? 1을 했으니까 그냥 b라고 쓰면 되고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a, b, c 전부 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 알고 대칭성 알고 유리함수 자체로 푸는 문제가 몇 번까지? 11번 문제까지.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뭘 가지고 시험 내냐? 한 장 넘기시면 12번의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13번의 유리함수의 합성, 14번의 유리함수의 역함수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내요. 왜냐면 유리함수만 가지고 내면 애들이 잘 안 틀리니까. 그럼 12번에 크림 색깔 바뀌어 있으니까 좀 포인트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공통수학 원을 다 하고 오셨으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12번 천천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마워요. 유리함수 줬고요. 직선 줬어요. 얘네 둘이 만나지 않도록 한대요. 뭐 한다고요? 자,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저는 수학은 뭐다라고 가르치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냥 암기 과목이라는 게 외우라는 건데 뭘 외우라는 거야? 개념을 외우라는 거야.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유리함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설명할 때 제가 책 보면서 설명하던가요? 그냥 혼자 막 썼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나는 그걸 뭐 하고 있다? 외웠다는 뜻이야. 그걸 외우라는 거지 문제 풀이를 외우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 선생님 안 만난다네요. 둘이 갖다 넣어놓고 비리비리 반별식이 0보다 작다 비리비리
기계처럼 풀지 말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꼭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뭐를 그려보자고? x-1분의 2 괄호 열고 x-1 더하기 1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x-1분의 1 더하기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유리함수 먼저 그려주시면 점근선이 x는 뭐가 나오고 y는 뭐가 나오고 분자가 뭐니까 양수니까 몇 사분면하고 1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쪽에 대충 그릴게요. 그런데 저 직선을 보니까 뭐는 모르지만 기울기는 모르지만 뭐는 알고 있어요. y절편이 얼마라는 거? 여기가 마침 인데요. 그럼 그림을 보고 이해해보자고. 이 분홍색 점을 지나는 직선이 노란색 함수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걸 지나가는 직선이 안 만나려면 일단 만나요 안 만나요? 이게 기울기가 얼마인 순간이지? 0이 되는 순간. 근데 기울기가 0보다 조금 커지면 만날까 안 만날까? 무조건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0보다는 뭐 해야 될까요? 작아야 돼. 그래야 안 만날 거야. 0보다 크면 만나? 지금 내가 판별식 같은 거 썼어 안 썼어? 그냥 순수하게 뭐 그려보고 그래프 그려보고 둘이 안 책 보지 마. 자꾸 책 보고 무슨 책은 판별식으로 그런 말 할 거면 학원 안 다녀야 돼. 책 보고 이렇게 독학해야 돼. 독학. 그거 아니야. 오케이?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확인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둘이 안 만나는 거지? 기울기가 0보다 뭐 해지면 되겠네. 작아지면 되겠네. 근데 작아지다가 또 만나는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기서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그 접하는 순간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더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0보다는 뭐 해야 되고 기울기가 작아야 되고 뭐 하는 순간보다는 접하는 순간보다는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돼.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자. 둘이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그럼 접한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거니까 두 개 아니야. 하나 생긴다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뭐 하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그럼 양변에 2를 빼주고 x-1을 곱해주면 예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는 건데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뭐가 되는 순간? 그럼 인수분해하면 k는 0 또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둘이 뭐 하려면 안 만나려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데? k인데 뭐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뭐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뭐보다는? 0보다는 작거나 뭐 해도 괜찮다? 같아도 괜찮다. 이렇게 푸셔야지 선생님 책에도 판별식으로 풀고 선생님 판별식 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유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 문제 하나밖에 없겠니? 굉장히 많이 있겠지. 이건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일까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일까? 개념 원리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얘들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걸 가지고 난이도 조금씩 올리고 조금씩 올리고 조금씩 올려. 근데 수학 문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쓰는 개념하고 중간 난이도 문제 풀 때 쓰는 개념하고 쉬운 문제 풀 때 쓰는 개념이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개념을 제대로 안 외워서 그래. 개념을 안 외우고 자꾸 이상한 스킬 그러니까 갖다 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단원이 뭐니까? 함수니까.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지만 나랑 공통수학 1 할 때 생각해봐. 내가 2차 함수 문제 풀 때 그래프 안 그리고 풀었던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나는 단 한 번도 무조건 둘이 갖다 보면 이렇게 안 풀어.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필요하면 접하는 순간을 알아야 되니까 판별식은 여기다 쓰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만나니까 기울기 0이라는 거 찾는 거지. 그래프도 안 그려보고 무조건 판별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사 그냥 판별식 문제 풀렸는데요 선생님? 답 맞았는데요? 축하해. 하지만 그 방법은 100문제가 있으면 10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100문제 중에 어쩌다 10문제 풀 수 있는 건데 그 10문제 중에 그 문제가 들어간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맞았으니까 다 통한다고 생각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부는 제대로 해야 돼. 함수니까 반드시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풀어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3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 유리함수 fx가 뭐라고 써있어? 근데 뭘 구하래요? f 100일이라는 그럼 무슨 뜻이야 얘들아? f 몇 번 합성했다? 101번 합성한 거에다가 뭐 집어넣어봐라. 그럼 생각해봐. 진짜 101번 다 합성하라는 뜻이겠어? 한 두세 개 해가지고 뭐 찾아봐라? 규칙 찾아봐라. 그러면 일단 F10부터 찾아봐. F10은 책 좀 보지 마 제발. F10은 얼마야? 9분의 그럼 두 번 합성한 거 해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F10이 9분의 11이니까 X에 뭐 집어넣어봐라. 9분의 11 집어넣어보라는 거야. 맞습니까? 9분의 11에서 1 뺀 거 9분의 11에 1 나온 거 번분수 9 약분하고 2 약분하니까 뭐 나오네? 다시 10 나오네? 그럼 또 10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그럼 다시 9분의 11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벌써 얘는 몇 개씩 순환하는 거네? 2개씩 순환하는 거. 그럼 내가 알고 싶은 101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니까 F10하고 똑같겠죠. 그럼 뭐분의 뭐라고 쓰면 돼? 또 이거 보고 쉽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항상 똑같은 개념 가지고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자. 마지막에 14번이요. 유리함수가 어떻게 써있어? fx는 ax 더하기 3이요. 자, 그럼 원래는 f하고 f 역함수가 뭐 하대요? 같대요. f하고 f 역함수가 뭐 하대요? 같대요. 유일하게 무슨 함수는? 유리함수는 뭐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분자에 있는 x의 개수랑 분모의 상수랑 자리를 뭐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부호도 뭐 해준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1로 바뀌는 거고요. 플러스 a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a로 바뀌는 거고요. 얘네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그럼 여기 AX랑 그냥 X가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라는 거? 1. 됐나요?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됐니? 이상으로 유리함수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